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마이너리거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구단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이 더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5월 중순 여전히 이제 그 상황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시카고 컵스의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분은 입원을 하셨고 한 분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컵스 같은 경우는 그 경기장이랑 네. 구단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폐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다시 소독을 해야 되거나 이제 2차 감염의 우려는 없는 상태인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만약에 더 미뤄진다면은 경기 수를 엄청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뭐 메이저리그 현재는 없는 게 무승부입니다. 끝장 승부라고 하죠. 네. 20회가 가더라도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승부치기도 없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원래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곳이. 그래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장소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좀 있어요. 경기 수가 줄어들게 되면 네. 선수들 연봉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선수협이랑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최근에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연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타임, 그 근속 연수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만약에 올해 시즌이 열리지 않더라도 선수들은 서비스 타임 1년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세일이라든가 신더가 이렇게 토미션 수술을 받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참에 수술이나 한번 할까 이런 식의 붐일 것 같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겠네요. 몸이 좀 안 좋았던 경우는. 안 좋아도 쉬는데도 인정을 받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츠, 바우어 이런 선수들은 예정대로 FA를 취득하게 됩니다. 올해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기존 선수들도 1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류현진도 4년 계약을 했으니까 종전대로 2023년에 계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추신수도 올해 끝나고 FA고요. 그리고 이제 4, 5월 달 급여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급을 하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구단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즌이 아예 폐쇄된다. 아예 연 열린다. 그래도 선수들은 4월과 5월 급여는 받고 서비스 타임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6월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연봉의 삭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전면 축소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인들을 이제 5라운드까지만 뽑기로 했어요. 참고로 올해 이제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옛날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었던 장정석 감독의 아들인 장재영 선수도 만약에 올해 드래프트 참가할 수도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이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아군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지만 선수는 귀국을 했고요. 네. 김광현 선수랑 류현진 선수 소식은 전해진 게 있나요?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류현진 선수가 김광현 선수를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그 전에 SNS를 통해서 식사가 이제 워낙 입에 안 맞다고 그런 식의 이제 고충을 좀 토로했는데 이번에 한식을 또 류현진 선수가 또 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불리 먹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류현진은 이제 그 아내의 출산 문제도 있고 하여 더니든에 계속 잔류를 했지만 김광현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집을 계약을 했던 관계로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세인트루이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론토의 더니든에는 앞서 이제 저번 주에 봤던 야마구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다 귀국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류현진은 정말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아내 출산도 다가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리라 믿으면서 네. 또 우리 선수들 청취자분들도 힘내시라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메이저리그 추억여행 하고 있잖아요. 힘이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박찬호 선수 얘기하고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박찬호가 야구를 처음 시작한 때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공주 중동초등학교에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야수를 하다가 중3 때 워낙 이제 체격도 좋고 어깨가 좋으니까 투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공주고에 3인방 하면은 이제 예전에 히어로즈 코치였던 홍원기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히어로즈 감독인 손혁 그리고 이제 박찬호 이렇게 셋인데 박찬호 선수가 결혼식을 할 때 아무도 부르질 않았어요 야구인들을. 왜냐하면은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또 안 부른다. 아, 약간 너무 애매할 수 많이 있겠네요. 알아서.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불렀는데 유일하게 딱 참석한 KB니까 국내 야구인이 이 홍원기 코치라고 합니다. 오. 그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야구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이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원래는 빙그레이글스 입단을 하려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빙그레라는 이름 자체를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그 야구 좋아하시게 된 분들이면 처음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반대로 일단 대학을 가라 해서 이제 한양대에 진학을 한 케이스인데 당시 그 정권에서만 해도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 군 미피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해외 유학생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겨우겨우 어렵게 이제 해외에 진출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소한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메이저리거 탑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행스럽게 가게 됐지만 네. 아무래도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처음이니까 네.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렇죠. 또 왜냐하면은 한국인도 처음이지만 이제 입단을 하자마자 메이저리그에 직행했거든요. 예. 마이너리그를 겪지도 않았고 나름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고 이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말도 못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마이너리거들의 질투가 많았는데 왜 그 인종차별에서 항상 나오는 이슈 있잖아요. 틈만 나면 너 마늘 냄새 난다. 그러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그냥 같이 마늘 냄새를 풍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 몇 년 동안 김치와 마늘은 입에도 안 대고 진짜 그냥 계속 고기만 먹으면서 버텨냈다고 합니다. 정말 독하네요. 독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순탄하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슈가 한번 됐었죠. 99년도에 이 팀 벨처와의 벤치 클리어링 때 그 2단 옆차기를 한번 날렸잖아요. 네. 이때 이제 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박찬호 선수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 비신사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야구는 스파이크를 신고 하거든요. 네네. 찡입니다. 쇠징이기 때문에 이게 발이 좀 높으면은 약간 그 우리가 아무리 벤치 클리어링을 해도 배트는 안 들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딱 배트부터 던지고 시작하듯이 발길질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야구의 그 불문율인데 이걸 어겨가지고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그 국수주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했지 요즘 같았으면 류현진 선수가 발차기를 냈다 그러면은 아마 찬반이 격렬하게 나눴을 겁니다. 댓글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후로 미국의 갱들이 박찬호 선수를 협박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불문율을 어겼다 이런 이유인지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슬럼프도 좀 있었고 대인기 피증이 올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슬럼프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어느 한 대학 강연에 가가지고 그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을 시작하는 바람에 게임에 빠져서 그랬다. 진실은 오직 박찬호 선수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에 그렇죠. 묻혀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를 위주로 들었으니까 네.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 얘기도 들어볼까요? 그렇죠. 역시 밀레니엄 시대죠. 네. 2000년 Y2K. 예, 그때 시대인데 이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쳤고요. 처음으로 완봉승도 기록했고 18승을 기록하면서 역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그 활약을 바탕으로 다음엔 2001년에는 올스타전에도 출전했는데 좀 애매한 게 칼립 켄 주니어라고 이제 레전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허용합니다. 올스타전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인터뷰를 보면은 레전드고 하니까 올스타전이고 하니까 가운데로 하나 던졌다. 이런 식의 립 서비스인지 이제 자존심인지 모를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이것도 진실은 태평양 너머에 있네요. 진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진짜 영광이겠네요. 그렇죠. 좋은 얘기 전성기가 있었지만 또 이 엄청난 사건 한만두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늘 약간 퐁당퐁당으로 보고 있네요. 예. 한만두가 이제 한 이닝 한 타자한테 말로 홈런을 2개 맞았다 그래서 한만두인데 정확히는 한만두. 그렇죠. 한 이닝 한 타자 한 투수가 한 만두 정도 되겠는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 일단 투수가 못해야 되고 그 와중에 타자는 2번 연속 말로 홈런을 쳐야 되고 그 와중에 그 팀은 그 투수를 안 바꿔야 되고 그 와중에 말루 기회가 같은 타자에게 연속으로 와야 되고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이제 심심한 사람들이 확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이제 같은 투수가 이렇게 당할 확률은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냥 한 이닝에 한 타자가 말로 홈런 2번 칠 확률 투수는 제외하고 타자 기준으로 네네. 그것만 해도 역사상 한 번밖에 없고요. 확률은 12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차라리 로또가 더 쉬워요. 그러네요. 이게 복권 사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443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이라고 하니까 443년을 이때 빼면 몇 년도예요? 뭐 한 1600년대인가? 그렇죠.
그다음 뭐 저기 뭐 임진왜란 뭐 이럴 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구가 없을 때죠. 그렇죠. 참고로 이 타자였던 페르난도 타티스의 아들인 타티스 주니어가 최근에 샌디에고에서 가장 핫한 유망주거든요. 아마 이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 선수도 참 네. 어떻게 성장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내일이면 4월인데 이 한만두가 4월에 있었던 맞습니다. 일입니다. 네. 한만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국내 팬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제일 고마웠던 점이라면 뭐 많은 그 힘든 시기에 힘이 된 것도 있겠지만 네. 은퇴를 국내에 돌아와서 한 것도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또 백지위임 연봉을 백지위임하고 전액 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스타전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또 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더 마무리도 아름답게 끝날 수 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그 후에 지도자의 길을 사실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뭐 생각이 없는 건가요? 뭐 경영 수업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해설도 하고 예능도 하고 방송 쪽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치나 뭐 방송 이런 쪽으로 약간 구설수에 오르기보다는 한국 야구의 좀 거국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회나 혹은 이제 야구 경영 쪽으로 이제 나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을 또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 희망이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또 어떤 앞으로 박찬호 선수가 전 선수가 네. 일을 하게 될지 또 다음 주엔 어떤 메이저리거를 여기서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